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있는 직원이고 또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교육에 많이 디보션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외과학회 수련교육 이사를 맡으면서 이기련 선생님한테 이제 물려받아서 요새 좀 신경을 쓰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전공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수많은 리서치와 그런 것보다도 제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과 그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들과 많은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전공의 교육입니다. 2005년에 교황 선거가 있었죠. 교황 일렉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당선이 됐죠. 그때 당시 이런 바티칸 궁전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몇 사람들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서 2013년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됐을 때는 이 불빛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포메이션이 아니겠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되고 있고 저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미래는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든지 5G,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시는 말이죠. 저희가 비록 이 시대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이런 시대가 이미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지 않아. 나는 난데 자꾸 이런 것들 안에서 이미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라든지 5G,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SNS, 모바일, 아까 말씀하신 슈퍼 커넥션, 이런 안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다가온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책이었죠. 지금도 한번 제가 전공의들이 이제 90년생들입니다. 90년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읽어볼 만한 책이고, 아마 전공의들을 많이 접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참고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병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전공의들이나 아니면은 간호사들이나 이런 퇴직을 할 때 본인이 사직서 안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가 와서 대신 제출을 한다든지, 새벽에 담당자한테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실제로. 그들의 특징은 이게 첫 번째 장에 있는, 첫 번째 장은 아니지만 제목입니다.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실제 내용도 단순합니다.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병동에 가서 이렇게 이 환자 차트를 켜보려고 이렇게 이 로그아웃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화면 보기가 돼 있는 그런 컴퓨터를 한번 딱 켜서 이제 마우스를 한번 딱 움직이면 가장 많이 뜨는 화면, 이건 거의 10중 8구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화면들이 떠 있습니다. 뭔가를 검색을 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검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단순히 검색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떤 툴을 써서, 전공의들이 어떤 툴을 써서 검색을, 학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전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밤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이걸 딱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콜론 캔서 TNM이라는 거를 갖다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구글
검색을 많이 하죠. 이제 의대생들이라 영어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반적인 검색보다는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많이 하겠죠. 바로 옆에 떠 있는 창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이 전공의 중에 이 북한에서 온 전공의들이 탈북자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고 요번에 전문의를 따고 나가는데 그 친구는 이제 북한에서는 의대를 나왔고 영어를 안 배우기 때문에 다 러시안 말이나 뭐 이런 걸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콜레시스텍토미라는 걸 했을 때 네이버에다가 한글로 콜레시스텍토미 한글로 써가지고 그런 거를 1, 2년 차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3, 4년 차 되니까 얘가 이제 구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친구가 켜져 있는 창에 이런 이미지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글씨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형상화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이 친구들이 빨리 좀 다가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색을 바탕으로 하고 또 이런 검색 중에서도 이미지 검색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우리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거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인터넷, 우리나라 인터넷은 뭐 역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거고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유튜브로 한다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를 쳐보시면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를 샀는데 이게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뭐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것이 있다는 거, 유튜브에 그 설명이 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이렇게 사게 됐는데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 금융거래할 때 뭘 써야 되냐면 어떻게 자금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획서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돼서 일단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세무사한테 써라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블로그에는 자기가 200장을 뭐 뽑아서 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데 유튜브를 쳐보니까 세무사가 여기는 쓰지 말고 여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써가지고 한 15만 원 아낀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정도가 된 그런 경험이 불과 한 달 전에 그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보통 짤이라고 그러는데 짤이죠. 나의 졸업 연설 중에 가장 와닿던 게 뭐냐면 인터넷과 구글, 위키피디아에 감사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졸업을 할 수가 있었다. 특히 카피 앤 페이스트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정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붙이라 그러죠. 복붙이라 그러는데 복사해서 붙이기, 복붙이라 그러는데 이 전공의들은 이 복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똑같은 문장, 의무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나왔던 거 저기서 나오고 다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0년대생 전공의들의 특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또는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외과 전공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과 전공이 이제 3년입니다. 저희가 3년이 됐고 게다가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은 한 80시간 정도 돼서 예전에 제가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거는 이제 보통 요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꼰대라는 얘기죠. 꼰대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의 척도가 나의 경험이고 이런 나의 경험으로 남들을 재는 게 이제 꼰대라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항상 나의 척도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시대에는 저희가 여기에 맞춰가는, 여기에 항상 흐르는 물에 저희 몸을 맡겨야지
제가 자꾸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저만 힘들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이 이제 80시간 정도 됐고, 그 어떤 유튜브, 저 자꾸 유튜브 얘기 안 해요.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의사들은 일주일에 80시간이나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리미테이션이 없었고, 예전 기준으로 하면 그 3년제로 바뀐 거는 예전 근무 시간에 한 2년으로 바뀐 거나 사실 거의 진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전공의들을 그런 그 역량을 가지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은 수요 중심이고 역량 중심이고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 외과 전공의는 이런 것들로 바뀌었는데, 그 배경에는 저희가 과연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정도의 외과 의사를 원하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들이 있었죠. 그 리서치는 여기 좌장을 맡으신 이기련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그런 리서치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일정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전공의들만 배출하게 된다는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이제 외과 전공의 3년제가 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4년차까지 그럴 거 없이 3년차까지 수련을 시켜서 굉장히 역량을 강화시킨 그런 수련을 하자라는 배경에서 저희가 이런 수련 기간 단축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뭔가를 갖다가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게 하는, 사실 저는 처음에 역량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의 그 잣대로, 저의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3대 혁명 역량 강화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남조선의 혁명 역량 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하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역량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할 수 있는,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역량 강화 중심 교육을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트레이닝 시스템도 3년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외과 전공의 수련 교육은 이런 통합 관리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자율평가, 이러닝, 그 다음에 외과 술기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술기 교육은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러닝과 자율평가는 그 웹 베이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닝은 웹 베이스드 러닝이고, 이런 것들이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어디서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레지던트들이 모든 레지던트가 갖고 있는 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속을 해서 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년에 이제 리뉴얼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강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보통 8분에서 20분 정도거든요. 8분에서 20분 정도가 왜 되었냐면,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8분에서 20분이라도 그 예전에 지금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듣는 모양을 보면 40분짜리 인강이면 그걸 다 듣는 학생은, 다 정석으로 듣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중간에 빨리 돌리거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스킵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본 설정을 1.5배 내지 2배로 해서 듣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40분을 쭉 이렇게 듣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그 안에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답을 던져주기보다는, 아까 선생님 강의에서도 잠깐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게 있는데, 그 교수의 역할이라는 게
애들을 자극만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많은 검색 도구,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면 네이버에서도 보면 블로그에 그 강의를 엄청 잘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역할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의 역할이 아닌가. 사실 저희 학생들은 그냥 내비 들어주면은 뭘 공부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중간에 이제 서머리 퀴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레이는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그림 위주로 그 다음에 설명 애니메이션 위주로 설명 위주로 돼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기본적인 터미널로지가 알고 저희가 만약에 그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아무리 그림으로 해도 저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외과 전공의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고 직접 환자를 만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임상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진 수술, 수술 전후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요새는 이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본다 그러죠. 컴퓨터에 나와 있는 환자들의 차트라든지 여기에 있는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간호 기록에 돼 있는 환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어떤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다 다양한 웹베이스드 교육을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배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이 디지털라이즈 돼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논문,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웹베이스드 교육, 특히 구글 미트라든지 아니면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교육을 통한 논문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거기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정례화된 학문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이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아직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적절한 주제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더블링 타임이 73일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확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피드백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자율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는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를 한데, 미국의 자율평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과나 외과나 자율평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제 인상에 와닿는 것은 학생들한테 경고, 워닝하는 게 자율평가를 보기 전에 공부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는 그런 게이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게이지가 되려면 그 문제 자체도 굉장히 정확한 문제가 나가야겠죠.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전공의들을 평가하는데, 전공의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저는 아직도 그래서 공부하지 말아라라는 그거에 굉장히 이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사실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가 어떻게 개인 성장의 척도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마치는 말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선생님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노래를 제가 박수로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한번 좀 알아맞혀 보시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무슨 노래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알죠. 저는 설마 이거를 못 맞출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한테 전달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전달을 해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는 알지만 설마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 전공의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하려면 이런 웹베이스드 교육, 그 다음에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 교육 이런 것들을 잘 컴바인 시켜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